반갑습니다. 최동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D사의 일하는 방식 내재화 캠페인에 대해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 내재화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사는 직원이 5,800여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제조업 기반의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우리 리얼워크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수립했고요. 이어서 올해 4사분기부터 일하는 방식 내재화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1단계로는 이제 노출하고 또 이해와 공감하는 정도의 수준의 내재화를 진행하려고 하셨고요. 이어서 내년부터는 더 나아가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일하는 방식을 좀 더 소화해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이 가운데 있는 이제 노출과 이해 공감 수준 정도의 내재화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이제 하게 되었고 배우고 이제 느꼈던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고민들을 좀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일하는 방식을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같이 참여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음 보는 직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는 이건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퀘스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방식을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출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해, 공감시킬까?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으로 직원의 경험을 좀 고려해서 캠페인을 설계해 보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잡았고요. 이걸 설계할 때 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경험을 고려한 캠페인 설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적절한 전달 방식과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하는 방식을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매력적인 전달 방식과 매체를 좀 찾아봤어야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방식은 뭔가 이게 뭐 통칭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좀 일방적일 수 있고 좀 주입식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사내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떤 참여형, 어떤 자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전파하는 정도의 전파형 교육을 진행할 때는 사실 그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업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단순한 내용을 그냥 듣는 정도라면 흥미를 느끼긴 어려울 거고, 또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리어워크의 제안은 가급적 자발적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참여식 경험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더불어 가지고 전달 방식과 매체를 생각할 때 오프라인 공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업무 공간이 아니라 휴게 공간이나 뭐 화장실 혹은 그 엘리베이터 주변에 업무가 아닌 뭐 업무 자리를 벗어난 오프라인 공간을 좀 생각을 해봤고 왠지 그럴 때는 이제 업무 외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또 여러 명이 이제 동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접할 때 바이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더불어 이제 이메일과 인터넷에서는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참여하고 싶어지는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제 이 D사의 내재화 캠페인의 초기 기획은 좀 긴 시간 그리고 다양한 인터벤션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인터벤션 중에서 뭐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어떤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방식 관련된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흥미를 이제 유발하고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제 붙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등등의 인터벤션들을 이제 각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해서 7주 동안 이 인터벤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초기에 이제 기획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제 실제로는
좀 시각이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또 D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형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좀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참여형 포스터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두 가지의 참여형 포스터를 저희가 이제 제작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이게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도 있긴 해서 좀 블러 처리를 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일하는 방식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곳곳에 이제 빈칸을 만들어서 이제 넣어놓은 퀴즈형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터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해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지금 진행됐던 캠페인이었고, 이게 12월에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상품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또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이런 상품과 이 12월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보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반적인 좀 응모 폼도 구글 설문 폼이 아니라 디자인도 예쁘고 또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로 접속했을 때 나오는 영상 또한 되게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들을 이제 모션 그래픽을 넣어가지고 빠르게 보여주는 거죠. 30초 정도 분량으로. 그리고 이어서 일하는 방식 수립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참여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고 저희는 이제 보았고, 게다가 그 퀴즈 자체도 A, B 딱 두 가지 객관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95% 이상이 다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이제 D사의 계열사 한 90여 군데 장소에다가 550장의 포스터를 동시에 부착했고요. 10일 동안 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벤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답을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최종 205명을 추첨해서 205개의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이메일로 당첨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 내부 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이제 포스터를 보니까 시선이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이 되죠. 시선을 끌고 그 이어서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퀴즈니까 또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다량의 선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이 퀴즈를 맞추는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일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포스터가 부착된 한 장의 이미지고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로비의 이렇게 기둥 같은 데도 붙여놨고,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게 공간 같은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D사의 전 직원 5,800명 중에 그럼 과연 최종 몇 명이 이 퀴즈 이벤트의 포스터의 QR을 스캔해서 응모 페이지에 접속했을까요? 네, 지금부터 채팅창에 숫자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에 가장 가까운 분께는 네, 리얼워크에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072명이었습니다. 전 직원의 약 70%가 그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간 건데요. 자, 이제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 전직 5,800명 중에 4,072명이 포스터의 QR을 스캔해서 응모 페이지에 접속했고요. 그 중에 2,835명이 퀴즈에 참여했고, 그 중에서 2,099명이 이 모든 퀴즈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205명이 이제 추첨을 받고 이제 선물을 이제 받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숫자는 고객회 담당자분도 예상하지 못하셨던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그 윗도는 숫자를 참여를 또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퀴즈 포스터 주간 이후에 두 번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퀴즈 포스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일하는 방식 칭찬 레터 이벤트 포스터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 이벤트 포스터 보여드립니다. 칭찬을 선물하는 방식 어떤 거냐면요. 일하는 방식의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 주변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동료들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럼 칭찬받은 분께 그 칭찬 메시지를 엽서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제가 기획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왜 칭찬 레터냐? 저희는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는
일하는 방식이라는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문화된 문장인데, 그 각각의 업무 현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이 칭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 또 이를 통해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고 하면서 바이럴을 또 확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서 동료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포스터 QR 코드를 이제 스캔하면 그 접속한 그 응모 페이지에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서 있던 좀 더 캐주얼한 디자인보다 조금 더 토네 매너를 정중한 톤으로, 좀 진지하고 단정한 톤으로 연출을 했고요. 일하는 방식에 이제 개발하신 그런 개발 참여하시는 이제 구성원들의 인터뷰 영상을 이제 그 영상을 연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좀 진정성이 있는 설명이 있고 진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자신의 업무 현장에 연결지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칭찬 레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칭찬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168건의 칭찬 메시지가 접수됐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평균 8분 52초의 시간을 들여서 칭찬 메시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응모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간, 9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칭찬 메시지를 쓰신 거죠. 사실 이게 칭찬받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됐었고 또 이게 실명으로 누가 누구에게 쓴 거라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그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 예시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까지 저희가 이걸 진행했었고 이 데이터를 이제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엽서 형태의 이제 포맷에 이제 누구누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주변 동료분들께서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남기셨어요. 누가 남기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예쁜 엽서로 인쇄를 해서 또 봉투에 담아서 이제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각 일하는 방식별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분께는 좀 수가 선물을 또 전달 드리면서 또 나중에 내재화 영상을 또 만들 때 이렇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또 우리가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연속적인 무브먼트.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떤 그 프로그레시브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무엇을 떠올리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퀴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하는 방식 정보 자체를 그냥 떠올리겠죠. 하지만 참여형 포스트 두 번째인 그 칭찬 레터 때는 본인의 일터를 떠올리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어, 퀴즈 이벤트는 이제 흥미 정도였겠지만, 이제 칭찬 레터에서는, 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온정과 혹은 감사하는 거, 뭐 추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태도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퀴즈 이벤트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칭찬 레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지하고 진심을 담도록 해서 실제로 그 참여한 평균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재화 캠페인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재미 요소를 좀 많이 가미한 꽁트 영상을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년 1월 중에 촬영하고 제작해서 이제 D사의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내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리마인드하는 목적입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가 찍은 어떤 영상 이미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레퍼런스 영상 이미지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1차 이벤트인 빈칸체육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이 일하는 방식이 뭔지, 그냥 어떤 정보인지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 칭찬 레터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하게 하고, 이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어떤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을 이제 저희가 전달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제 이 꽁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교육마다 이걸 또 보게 되면서 계속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배운 것과 그 좀 아쉬운 것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배운 것은 이제 정말 저희 나름대로 이 직원 경험을 최대한 섬세하게 고려하려고 했었고, 이제 가능하면 그게 더 깊이 고려가 될 때, 이 레저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직원분들이 더 깊게 참여하셨던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좀 이제 초기 기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좀 짧기도 했고, 원래는 이제 그 7주 동안 7가지 인터벤션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5주 동안 2가지 정도의 인터벤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 기간이 넉넉했다면 좀 다채롭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감사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